안녕하세요. 우리 5장 리더십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 문제 해결. 오늘 문제 해결. 해결사 리더. 네, 아주 정점에 있는 리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 해결해 줄 수 있는 리더라면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겠죠. 그리고 우리 리더는 참 문제 해결력이 탁월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약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의 한복판에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 그 자체로 빠져서 방황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는 또 해결하라고 있는 거야 라는 식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어떤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예, 그 흑인과 백인의 어떤 갈등, 그렇죠? 차별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죠. 혼자만의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도왔죠. 넬슨 만델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아는 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분은 또 노예 해방 것에 대한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리더가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어떤 하나님의 어, 능력 아래서 해주셨습니다. 정말 세상은 이 문제 해결을 하는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주는 유익이나 그 문제를 또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제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문제에 가까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알고 또 문제를 알아야지 그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결정은 문제의 근접성에 따라 종종 영향을 받습니다. decision이라고 여러분 노트에다가 적으시면 D라고 써 있으면 decision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decisions S를 붙이면 되죠. 문제 가까이 가야 해결 실마리가 보이는 거죠. 어떤 분들은 팀원들하고 단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팀원들 사이에 불화가 있는 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가지가 새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리더. 그 참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요. 리더로서의 우리의 삶은 문제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짜증을 내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또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타락한 세상, 또 우리가 죄인으로서 자기 이기심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세상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떤 전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젖소도 마찬가지죠. 젖을 짤 때 가장 힘든 점은 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나 건드려? 하는 것이죠. 자기 송아지들 새끼 젖을 줄 때는 뭐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주겠지만 누가 인위적으로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실용주의는 리더에게 큰 도움이 된다. 실용주의라는 것은 뭐 프랙티컬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문제와 씨름하며,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용주의인데, 씨름하면 날마다 지혜가 자라갑니다. 그래서 강점, 강점에 따라 나의 전략을 세우고요. 한계가 있다는 인정하고요. 또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감정적으로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삶이 힘들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다. 스카펙이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런 책에 쓴 글입니다. 인생이 모두에게 힘든 것은 사실이다. 보통 사람에게도 그런데 리더의 삶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문제를 또 다른 기회로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항상 답이 있다고 믿는 것은 큰 자산이다. Believing there is always an answer is an asset. 그래서 이런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앙적으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큰 그림을 바탕으로 작은 퍼즐을 푸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적인 민첩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떤 믿음, 그것이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믿으면 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답이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믿으면 금방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뭔가 답을 찾는 또 해결할 도구를 개발할 의욕이 상실되고 포기합니다. 근데 찾을 수 있다라고 믿으면 노력을 할 가치를 느껴서 노력하게 되고 더 많은 도구를 개발하게 된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행동이 우리의 문제를 수와 규모로 증가시킬 수 있다. 네.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JM, 존 맥스웰은 어떤 때 실패를 했습니까? 시야를 잃었을 때 실패를 했습니다. 정말 바른 관점을 잃고 자기에게 너무 많이 초점을 맞춘다든지, 그렇죠? 자기 유익이라든지 자기 명예에 너무 초점을 맞춘다든지, 그리고 중요한 가치를 타협하고 포기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의 행동, 그리고 또 유머를 잃고 짜증을 낸다든지 막 우울하게 심각하게 낙심한다든지 그리고 남을 탓한다든지 그리고 회피하는 거죠.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우리의 문제를 더 가중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잘 처리된 문제들이 종종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시련이 우리를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겪게 된 인내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참된 소망을 가져오게 된다. 이게 이제 시편, 바울 서신, 그렇죠? 바울 서신 로마서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사람을 벨리 포지의 눈 속에 묻으라. 그러면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이 된다. 그를 찢어지는 가난 속에 키우라. 그러면 링컨 같은 사람이 된다. 그를 소아마비에 걸리게 만들라. 그러면 루즈벨트 같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사람이 된다. 그를 인종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억압해보라. 조지 워싱턴 카버,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문제를 무조건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짊어질 것이 없는 것이다. 고단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서 오는 짜릿함이 있다. 우리는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승리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문제에 결코 미리 포기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자신을 알게 해준다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알게 해줍니다. 문제를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을 알게 해줍니다. 나는 그의 인격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 난 그가 역경을 다루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들, 아주 그냥 스무드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어떤 참된 인격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시련을 통과하고 문제를 통과하고 그것을 겪어본 사람들이 정말 참 위기 때 잘할 수 있는 리더인지를 진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라는 불꽃이 이제
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을 부어가지고 문제를 뭐 이렇게 잠식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나면은 더 화를 내고 더 짜증을 내고 더 그것을 자기가 문제를 가중시킨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 컨트롤이 안 되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기 절제, 자기 훈련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해결이 된 사람, 내 스스로의 그것이 해결이 된 사람이 이제 이 공동체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문제 해결과 인격,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하고 5단계 리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멍 안에 있다면 그 구멍을 계속 파면은 팔수록 자기는 더 그 수렁 속에 빠지는 거죠. 구멍 안에 있다면 이제 그만 파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사람은 더 많은 문제를 얻는다.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 더 많은 가능성을 얻는다. 나는 문제만 봅니까? 아니면 가능성을 봅니까? 그래서 문제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아닌 그렇죠? 해결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문제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문제가 있을 때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라고 쉽게 단정 짓는 것이죠. 바바라라는 비서가 존 맥스웰에 있었는데요. 존 맥스웰이 비서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전화번호를 좀 찾아 주시오.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하게 해 주시오. 근데 바바라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 전화번호 못 찾겠어요. 근데 이제 존 맥스웰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부를 찾고 또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전화 기록들을 찾으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저희 직원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이제 하면 돼.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면 돼. 저는 학교 시간에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영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야 하면 돼. 연습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문제를 성공의 발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문제가 사람을 성숙시킨다. 그렇죠? 그리고 연마시킨다는 것이죠. 400명의 성공자를 연구한 연구 결과에서 4분의 3이 가난이나 깨어지고 갈등이 있었던 가정에서 자란 사람, 4분의 1 이상이 시각이나 청각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걸림돌이 아닌 오를 디딤돌이다. 선택이 중요하다. 아이젠하워가 케네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맡게 되는 문제 중 쉬운 건 없어요. 쉬운 문제라면 다른 사람이 이미 해결했겠죠. 그래서 대통령의 보좌관들이든 아니면 장관들이든 아니면 저나 뭐 여러분 같이 이제 소박한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들이든 팀원들을 잘 살펴보고 긍정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서 도와야 합니다. 리더는 팀원을 위해서 자기 혼자 뛰는 것이 아닌 팀원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겪었던 가장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입니까? 공유하면은 긁어 부스럼 만들까 봐 공유하지 않고 자기 혼자 그 일들을 처리하면서 낑낑댄 적은 혹시 없었습니까?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입니다. 문제는 첫 번째는 나 자신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되고 세 번째는 기회를 안겨줍니다. 효과적인 리더는 기회의 렌즈를 통해 문제에 접근합니다. 1번
잠재적인 문제가 실제 문제가 되기 전에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라. 여러분은 어떤 잠재 문제를 보고 여러분의 그 게임 플랜, 해결한 방안들을 무엇입니까? 맥스 디프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더의 첫 번째 책임은 현실을 정의하는 것이다. 리더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도 가장 리더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 질문을 안 하면 그냥 자기 assumption이라고 그러죠. 자기 추측, 가정에 의해서 모든 걸 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를 파악하는 명확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맥스웰도 회사나 사역의 재정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존 맥스웰의 형이 레리 맥스웰입니다. 네, 레리 맥스웰이 조언을 했는데요. 명확한 문제를 먼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현실을 직시해야지 비즈니스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질문하라. 아까 질문에 대한 얘기했죠. 그래서 정보, 어떤 사람이 이 알맞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 일에 적합한 경험을 가졌는가? 어떤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이 이 일에 도전할 만한가? 그리고 이 문제의 크기는 어떠한가? 이것은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한가? 그렇죠? 그리고 어떤 개인과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문제 및 해결책을 검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프레임워크. 리더십,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인력, 그 다음에 어떤 타이밍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바라보는 거시적인 비전은 무엇인가, 우선사항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말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공유 문제 해결이라고 표현했는데요. 10, 80, 10. 그래서 10, 80, 10이라는 룰을 쓰였어요. 존 맥스웰이 예전에는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가 90을 하고 다른 사람이 10. 그렇죠? 그리고 결론에도 10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처음에 내가 10을 하고 처음에 내가 이제 문제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80은 다른 사람과 함께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자기가 또 주도가 돼서 마무리를 한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에서 10, 80, 10인데 그렇게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팀워크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처음에 존 맥스웰처럼 90을 자기가 모든 문제를 자기가 90을 껴안고 나머지는 5나 5, 10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좀 가중되겠죠? 네, 분량이. 그래서 가치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담을 허무는 거예요. 네. 함께하는 사람들과 담을 허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의 사회화라는 것을 방법을 쓰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회학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직원들이나 아니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진지하게 막 이렇게 회의 때 앉아가지고 하기 이전에 일상에서 일상생활 중에 조금씩 툭툭 던지는 거죠. 아이디어라든지 문제라든지 캐주얼하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거 좀 이런 문제가 있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하고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사회화 시키는 거. 일상 중에 비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거. 그래서 모임 전 모임이라고 회의 전 회의라고 저희가 우리 나눈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여섯 번째는 항상 하나 이상의 해법을 내놓으라. 네. 어제와 오늘의 다른 점입니다. 어제는 첫 해법이고 좁은 시각이었다면 오늘은 여러 해법이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어제는 오직 문제만 바라봤다면 오늘은 모든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제는 불확실하고 모험을 두려워했다면 오늘은 모호함을 즐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어제는 규칙에 순응하고 좁은 선택을 했다면 오늘은 규칙의 순응 플러스 창의성을 즐기는 것이죠.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또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일곱 번째는 실행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계속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조금만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희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정말 강한 상대를 만나면 운동할 때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문제와 맞서 싸우기 시작하는 순간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덟 번째, 모든 문제 속에서 적극적으로 기회와 교훈을 찾으라. 이게 결론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맥스웰이 얘기를 합니다. 예, 자기 계기 통해서 성도들에게 정말 가르칠 인생 관리법 교재를 서점과 도서관 또 뭐 신앙서적 이런 거 찾아봤는데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인생 라이프 매니지먼트, 그렇죠? 삶을 매니지하는 것들을 어,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교재를 만들려고 교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든 거죠.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첫 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하고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또 이분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사람들과 소통에 그 탁월한 은사가 있으니까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가가지고 막 세미나 열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책으로 좀 내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존 맥스웰의 리더십 강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 교회가 300명이 돼서 초기 목회지입니다. 그래서 되게 한 30명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이제 300명의 출석 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떠나고 나니까 100명 이하로 줄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의 원인을 보니까 내가 나를 따르는 팔로워들만 키웠지 리더를 훈련시키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계기로 존 맥스웰이 어떻게 하면 리더를 잘 훈련할 수 있을까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라켓볼을 치다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강연을 취소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서서 강연을 하는 게 보통 그렇게 하니까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를 냈죠. 강연은 취소할 수 없다. 의자를 하나 그 무대에다가 설치해달라. 그래서 의자도 이렇게 높은 의자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의자. 그거를 탁 앉아서 사람들 이렇게 싹 자연스럽게 앉으니까 편안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더 친근하고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이 요즘도 앉아서 강의를 합니다. 계기가 된 거죠. 여러분 안에 문제 해결자를 개발하라. 문제 해결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문제를 다루는 모습이 나에 관해 무엇을 말한다. 문제는 나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문제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이 단지 방해물로만 보느냐 아니면 기회로 보느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에 타인을 참여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문제의 시작과 원인, 영향, 해법, 교훈 등을 혼자서 낑낑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현재 문제에서 어떤 미래의 기회가 보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조별 나눔들을 할 때
여러분이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위에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조별 나눔, 개인 적용해서 페이북 그룹이나 카카오톡에 올려주세요. 나, 타인, 기회.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